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정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마스크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살인 피의자 정유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나 정유정의 맨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범행과 관련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취재진은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에게 마스크를 내려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정 씨는 입을 굳게 닫은 채 끝까지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중학생 교복을 입고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에 대한 충동을 느껴 실제 해보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정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도살된 여러 마리의 개 사체와 작업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개들에게 사료 대신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주고 있었는데요. 경기도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폐기물 처리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개 사육 농장입니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반이 이른 새벽 농장을 급습했습니다. 농장 내부로 들어가자 개 사체 9마리와 전기 쇠꼬챙이를 비롯한 각종 도살용 도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개를 도살해 어디론가 납품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장 내부 한쪽에는 도살한 개를 가공 처리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꼬챙이로 이렇게 죽이고 끓은 물로 이제 털 빼고 잔털은 그 불로 지져가지고. 인근의 또 다른 농장에서도 개를 도살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바닥엔 도살된 개들이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었고 전기 쇠꼬챙이 등 각종 작업 도구도 발견됐습니다. 전기가 통해서 이제 그렇죠. 이게 한 10초 정도에서 20초 정도 아마 흐를 거예요. 그러면서 죽일 때까지 전기를 흐르니까. 농장 내부 케이지에는 사육 중인 개들이 여러 마리 있었는데 사료 대신 음식물 폐기물로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3월 천여 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된 양평 동물학대 사건을 계기로 개 밀도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주로 제보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며칠째 잠복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으면 즉시 현장을 출동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적발을 합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주 등 관련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폐기물 처리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 GNI가 10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특히 기업의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 소득이 많이 들어온 덕인데요. 그러나 지난해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탓에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줄면서 대만에 20년 만에 추월당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해선 성장률 제고만큼이나 환율 안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집계한 1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GNI 증가율은 작년 4분기 대비 1.9%, 10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0.3%에 그친 1분기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특히 기업의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 소득이 많이 들어온 결과란 게 하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재작년 3만 5천 달러를 넘었던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 2,886달러로 7.4% 급감하며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4,248만 원으로 4.5% 늘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탓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국민소득 1인당 4만 달러 달성에 환율 안정이 선결 과제인 이유입니다. 환율 변동이 이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요. 과거에도 이제 환율이 크게 이제 변동하는 경우에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이제 크게 변동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 기대대로 하반기 수출이 회복되고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다면 원화 약세 흐름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5월 수출은 일평균 수출액이 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불을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의 환율 안정화 노력에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환율 움직임을 예단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겨울철에나 유행하던 독감이 곧 여름을 앞둔 지금까지도 계속 유행 중입니다. 3월을 기점으로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5배를 넘게 웃돌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고 활동량이 많아진 시점에서 코로나19 유행 기간 꾸준히 마스크를 썼던 것이 오히려 독감 유행에 취약해졌다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한여름을 코앞에 둔 지금 때 아닌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독감도 독감이고 뭐 수족구 또 뭐 구내염 뭐 이런 것도 막 어린이집에서 또 막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또 환자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초비상입니다. 보통 날씨가 따뜻해지면 독감 유행이 잠잠해지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3월을 기점으로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1000명당 25.7명을 기록했습니다. 유행 기준을 넘기면 독감 유행이라고 보는데 이를 5배 넘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우선 날이 풀리고 활동량이 많아진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3년간 마스크를 쓰다 보니 오히려 독감에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년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독감에 걸리지 않은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면역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없거나. 전문가들은 날이 더워질수록 유행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면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뭐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가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주시는 게. 이젠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도 풀린 만큼 각종 감염병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미국이 아이폰을 이용해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러시아 정보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아이폰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 정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언론은 지난 3월 러시아 정부가 공무원들의 업무용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호윤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미국이 애플의 휴대전화 아이폰을 스파이 활동을 하는 데 쓰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아이폰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 정보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이미 수천 대의 아이폰이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FSB는 나토 회원국과 중국, 이스라엘과 구소련 연방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관의 휴대전화도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가안보국이 애플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SB는 세계 최고 첩보기관 중 하나로 꼽히던 구소련 KGB의 후신으로 국내 정보활동부터 테러 대응, 또 우크라이나처럼 옛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에 대한 감시 임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러시아 공무원들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금지돼 있다면서도 아이폰을 활용한 미국의 정보 활동에 러시아 공무원이 연루된 사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언론은 지난 3월 러시아 정부가 공무원들의 업무용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애플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어떤 제품에도 비밀 접근 통로를 넣기 위해 어떤 정부와도 협력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